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인타임즈입니다. 현재 시간 5시 40분, 오늘 4월 22일 금요일입니다. 조금 불타는 금요일이 좀 항상 되었으면 하는데 오늘도 물타는 금요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어제 나스닥이 좀 큰 폭으로 하락을 하면서 이렇게 2% 정도 빠지면서 비트코인도 좀 빠졌고, 전반적으로 저 나스닥 보시면은 테슬라 실적이 좋게 나왔죠. 그래서 테슬라 빼고는 전보다 좀 빨간불이 들어왔는데, 나스닥 현재 시간 선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 전에 조금 내려왔다가 반등을 좀 나오면서 양전까지 들어갔다가 양봉 전환까지 갔다가 지금 왔다 갔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본전권에서 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큰 폭으로 하락을 했지만 선물 시장에서 추가적인 하락은 지금 안 나오고 있고, 일단은 떨어지는 거를 어쨌거나 이 양봉으로 지금 전환을 좀 시킬까 말까 좀 고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오늘 같은 경우에 어제 큰 폭의 하락이 좀 있었기 때문에 그 반대급부로 반등이 좀 튀어오르는 반등장도 충분히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 있고, 나스닥의 최근 이제 1시간 봉입니다. 1시간 봉으로도 이렇게 쭉 놓고 봤을 때 결과적으로 요 라인이 저점이라고 한다면은 이 라인과 이 라인이 어떻게 보면 요런 이제 헤드 앤 숄더 패턴, 역헤드 앤 숄더 패턴을 그리면서 충분히 나스닥이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이제 머리고 어깨가 이렇게 이제 형성된다. 반대로 이제 형성이 됐기 때문에 보통 바닥권에서 이런 패턴 많이 나오는 패턴이죠. 역헤드 앤 숄더 패턴으로 갈 수도 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오늘 충분한 어떤 우리가 좀 반등을 좀 기대해 볼 수도 있는 지점인데, 이 나스닥 무빙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 방향은 페이크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려 박았다가 그거를 말아 올리면서 이런 식으로도 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어제 나스닥이 2% 가까이 크게 빠진 이유는 바로 파월 의장이 40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치솟은 물가를 안정시키고자 오는 5월 3일하고 4일에 회의를 이제 진행하고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발표를 하는데, 거기서 이제 50포인트, 0.5포인트 정도 올리는 빅스텝 긴축을 예고를 했고, 아마 거의 한 8, 90% 이상은 그런 결과로 가지 않을까에 대한 굉장히 매파적인 발언을 함으로써 이 지수가 크게 이제 빠졌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이 파월이 0.5포인트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 이미 다 아는 내용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여기서 이렇게 빠진 거에 대해서는 굳이 파월이 그런 얘기를 안 했어도 빠질 자리였습니다. 어차피. 그러니까 차트상으로 바닥을 이런 식으로 푹 찍고 요런 걸 이제 과매도 구간까지 들어가서 개미 다 털고 V자로 쭉 말아 올리는데, 원웨이로 후진기 없이 한 번에 이렇게 막 6천만원 7천만원 가냐? 아니죠. 조정은 항상 나왔었다라는 겁니다. 이 당시에도 올리다가 한번 내리고 크게 줬고, 이 당시에도 올리다가 내리고 갔어요. 그리고 여기도 올리다가 내리고 갔고, 이 구간에서 충분히 올리다가 내리고 가는 그림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이런 N자 상승은 항상 바닥권에서 많이 나오는 무빙이고, 특히나 어제 하락이 쭉 나왔을 때 역대급으로 롱 물량이 또 청산이 다다다다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바닥을 찍고 들어 올린 다음에 잘 가나 싶다가 한번 내려 찍는 패턴, 그 다음에 찐상승. 여기도 잘 가나 싶었는데 내려 찍고 그냥 들어 올리는 패턴. 여기서도 크게 보면은 가다가 내려 찍고 완전히 죽이고 가는 패턴이 나왔어요. 그럼 여기서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이게 찐 바닥이라고 하더라도 원웨이로 가는 흐름보다는 한번 찍고 가야지만이 올라탄 개미들, 이 구간에서 얼마나 많이 올라탔겠어요. 찐바닥이다 가자 하면서 여기서 롱을 막 잡겠죠. 최소 50K, 60K 이제 파동을 보니까 이 구간에서처럼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많이 들어왔지만은 그거를 싹 다 청산시켜버리고, 자 요런 식으로 보시면은 그 24시간 기준으로 약 3억 달러 규모의 선물 포지션, 롱 포지션이죠. 상방에 배팅한 이 선물들이 강제로 원금을 다 날리는 청산을 당했는데 올해 4번째 규모입니다, 이게. 그래서 보시면은 22년도 들어가지고 여기서 크게 떨어졌을 때 역대급 청산, 그 다음에 바닥을 완전히 나락을 갈 때 역대급 또 청산이 당했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반등 나올 때 쇼 청산 나오고, 바닥 찍고 이때 우크라이나 전쟁이죠. 러시아 전쟁 터지면서 역대급 반등이 나오면서 역대급으로 숏 청산, 그 다음에 여기서 쭉 올려칠 때 숏 청산, 그 다음에 내려 찍을 때 롱이 좀 많이 청산이 됐었고, 이번에 간다 해서 올라탄 애들 바로 죽여버리면서 또 역대급인데 4번째 규모라는 거예요. 올해 22년도 들어서 롱 청산된 규모로는 4번째다. 4번째로 큰 규모의 청산이 일어났기 때문에 저 정도는 털려야 이제 상방으로 갈 수 있는 제대로 된 상승 무빙이 나올 수 있고, 올라가다가 내렸다가 가는 패턴은 항상 나왔던 패턴입니다. 그리고
하나 우리가 주목할 점이 뭐냐면은 이 당시에 붙은 거래량 있죠. 상당히 많이 터졌고 이 당시 러시아 전쟁 때 붙었던 거래량도 상당히 많이 터졌어요. 그리고 이때 거래량도 찐으로 들어 올리기 시작하면서 여기서 들어온 거래량 자체가 상당히 많았는데 최소 이 정도 급의 요 정도 이상, 그러니까 이 평균 거래량 이상으로 거래량이 바닥에서 터졌을 때 크게 올려줬었는데 지금은 거래량 자체가 많지가 않았어요. 그냥 평균적인 거래량 수준으로 돌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밑바닥에서 저점 매수가 들어오는 매수세 자체가 많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왜 그러냐면은 원래 여기 찍고 추세적으로 봤을 때는 최소 여기까지는 내려왔었어야 됩니다. 한 38K 정도까지는 내려 찍어줬으면은 여기 매물대가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매수를 걸어놓은 세력들이 38K 부근에 매수벽이 엄청나게 많았었습니다. 근데 그 매수벽까지 안 가준 거예요. 그러니까 물량을 나는 너네들한테 싸게 39K 아래에서 물량을 넘겨줄 마음이 없었던 거죠. 왜냐면 여기 들어오면 매수가 여기서처럼 꼬리 달면서 어마무시한 매수 물량이 체결되는데 그 누군가 던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안 던졌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 구간에서 어떻게 보면 개미들이 좀 많이 안 털렸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고, 그러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한번 올려줘야 됩니다. 한번 올려주면은 제대로 타거든요, 개미들이. 그럼 여기서 완전히 지옥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롱이 제대로 물량이 안 실리게 되면 한 번 더 지옥을 보내줄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아래 꼬리 있죠, 여기 최저점 찍었던 부근을 깨고 일부러 깹니다. 그러면 투매 물량 엄청나게 나오면서 여기서 손바뀜이 터지면서 거래량이 터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50K에서 60K까지도 갈 수 있는 동력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일부러 지금 바닥권에서 공포 분위기를 엄청나게 좀 조성하는 무빙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무빙의 기반이 되는 것, 그거는 나스닥 무빙이겠죠. 나스닥 무빙을 따라서 비트가 가기 때문에 오늘 밤에 나스닥 무빙이 굉장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반등 못하고 있죠. 반등 쉽사리 못하고 있습니다, 이 나스닥이. 그러면은 여기서 내려받고, 이거 어제죠, 어제 내려받고 오늘 조금 가려고 했는데 요런 식으로 받고 요런 식으로 갈 수 있다. 그러면은 비트도 똑같이 움직이겠죠. 비트도 지금 약간 저점인 척 하지만 여기서 제대로 공포를 심어주려면은 여기가 이제 38.5K거든요 직전 저점 같은 경우가. 이 38.5를 내리면서 극도의 공포를 주면은 여기서 물량을 받아서 이런 식으로 거래량이 그때 터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는 왜 그러냐면은 어쨌거나 이 추세선 아래 꼬리 빼고 긴 이제 저점의 추세를 이어봤을 때는 어쨌거나 이런 아래 꼬리 이후에는 반등이 크게 나왔다는 점, 여기서도 나왔죠. 그리고 항상 눌러줬다, 여기도 올리고 누르고 갔다. 그러면 충분히 눌리는데 어디까지 눌릴 것이냐, 이런 구간은 역대급 공포 구간, 역대급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구간으로 인한 아래 꼬리의 구간이었기 때문에, 근데 이 구간은 전혀 그런 이슈가 없었죠. 그냥 여기서 여기 털 때 이제 세금 이슈랑 금리 인상에 대한 공포감, 그리고 5월 초에 이제 금리 인상 0.5% 한다는 거에 대한 공포감, 그런 게 선반영돼서 많이 내려온 구간이고 이 구간도 충분히 저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걸 여기서 지금 이렇게 올려놓고 뺀 거기 때문에 큰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이 구간에서도 올려놓고 빼죠. 근데 보통 이렇게 올려놓은 거 다 빼면은 극도의 공포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왜냐면은 이렇게 갈 거라고, 이런 식으로 N자로 내릴 거를 예상하거든요, 사람들이. 그렇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여기 저점을 안 깨는 그림이 나왔기 때문에 충분히 여기서 쭉 올라갔고, 여기서도 여기 저점을 안 깨는 그림이 나오는 게 베스트입니다. 어느 정도 이 저점보다 높여놓은 저점에서 이제 반등이 쭉 나오기 시작하고, 여기를 이제 한번 터치를 해주게 되면 이 구간이랑 똑같은 그림 이렇게 터치해주고 잡아먹고, 여기 이제 삼각수렴 그리면서 여기 돌파하는 그림, 여기 돌파하는 그림이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올려놓고 빼는 거기 때문에 이게 많이 빠지는 것 같지만은 결과적으로 저점을 높여가면서 무빙이 나올 수 있고, 재수없이 이거를 깬다 하더라도 우리가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겠다라는 겁니다. 왜냐면 여기서처럼 이런 거래량들이 결과적으로는 이런 32.9라던가 여기 35라인이라던가 이 구간에서도 지금 38K 부근, 37K 부근까지 떨어지면은 결과적으로 이때처럼 거래량이 쭉 받쳐주면서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올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구간에서 떨어질 때 거기까지 안 갔기 때문에 그 큰 매수세가 걸려있는 그 매물대까지 안 가고 올린
측면이 어느 정도 있거든요. 물론 38.5라는 극도의 공포 라인 40K를 깨버림으로써, 그리고 39까지 깨버림으로써 극도의 공포를 준 거는 맞지만 조금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었어요. 왜냐면 이 당시의 그림과 이 당시의 그림을 해서 우리가 충분히 볼 수 있었고, 충분히 저점을 높이는 그림도 예상할 수 있었고, 어느 정도 빠지면은 또 이런 그림 나오면서 말아 올리겠지라는 생각들을 사람들이 이제는 하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는 뭐 그렇게 이제 극도의 공포감까지는 주진 않고 반등이 이제 쭉 터져줬던 거죠. 그래서 여기서 반등을 주고 여기서 롱을 태우고 이제 죽이고, 이 구간에서 상당히 흔들다가 이제 올라가는 그림 충분히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어요. 이 당시랑 비슷한 그림이죠. 왜냐면 이 당시에도 올려놓고 다 내리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구간이 끝이라는 거예요. 올려놓고 내리고 여기 이하로 내려갈 수 없기 때문에 이럴 때는 개미들을 어떻게 털어내야 되냐면은 올려줘요. 올려주면 얘네들이 이제 찐반이다 하면서 올라타면 그거를 죽이는 거죠. 그러니까 일부러 올리고 떨구고 쌍바닥을 그리고 올라가는 그림. 자, 쌍바닥을 그리고 올라가는 그림이 나오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도 여기 밑으로는 이제는 떨어질 수 없을 수도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된가? 올려야죠. 올리면서 숏 죽이고 롱 태우고 그 롱을 한번 죽이는데, 이런 식의 W자 그림, 여기서와 같은 W자 패턴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였고 여기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쌍바닥 W자 패턴, 어설픈 롱탄 개미들, 그 고래버리지, 특히 여기서 간다 이렇게 가겠지 하면서 고래버리지 잡은 애들을 죽여놓고 다 죽이면은 이제 제대로 간다. 그러니까 역대급 롱이 지금 청산됐다라는 거는 이 네 번째로 큰 규모, 올해 들어서 네 번째로 큰 개미들이 날아간 청산이 한 번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건 항상 쌍바닥의 형태로서 차트에 나왔었고, 자, 이제는 쌍바닥을 그리면서 제대로 빅롱이 터질 수 있다. 54K까지. 이게 외바닥이면은 그만큼 힘이 안 실리거든요. 쌍바닥으로 다 죽이고, 쌍바닥이나 쓰리바닥으로 이런 식으로 다 죽이고 갔을 때 크게 갈 수 있는데, 저는 지금 어느 정도의 이 쌍바닥 그림을 이 비트가 좀 그려주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녁에 무빙이 굉장히 중요하겠다라는 거예요. 과연 어디까지 뺐다 올릴 거냐. 지금 현재 8시간 봉 기준으로도 지금 음봉이에요. 음봉이라는 것은 충분히 앞으로 살짝 더 빠질 수 있다라는 거고, 이 구간에서 보시면은 약 한 3% 정도를 뺐거든요. 비트가 3%를 뺐다가 말아 올리면서 그대로 갔죠. 그럼 이 구간에서도 충분히 한 2-3% 정도는 뺐다가 말아 올리면서 이런 식의 무빙을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 있고, 그러려면 나스닥이 어떻게 움직일 거냐, 그게 제일 중요하죠. 근데 나스닥도 이렇게 보면은 지금 빠지려고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나스닥의 일봉상 저점 부근 여기까지 가지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첫 방향으로 빠지는 척 했다가 장 중반이나 막판 됐을 때 말아 올리는 그림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 그렇게 예상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밤에 뭐 비트 좀 빠진다고 해도 조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쌍바닥 W자 패턴을 항상 그려주고, 여기 보십시오. 그려주고 대자로 한번 그려주고 갈 수도 있다. 자, 그걸 생각해 두시면 되겠고, 어제 영상에서도 꺾인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죠. 한번 꺾고 간다. 어제도 다 말씀드린 겁니다. 4월 20일자 영상에서도 그냥 이렇게 가지 않는다. 한번 죽이고 간다. 분명히 말씀드렸죠. 여기서도 올렸다가 내렸다가 그래서 내려간 겁니다. 그래서 내려간 거예요. 그래서 내려갔다가 공포 한번 주고 롱 다 청산시키고 이런 식으로 간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더 올라가기 위해서 내려가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알트코인들도 쭉 보면은, 저는 이 알트코인들의 흐름을 이렇게 보면은 지금 잡코인 장세입니다. 보시면 리스크 같은 거 오늘 갑자기 불반등을 주는데, 리스크 같은 거 그냥 이제 여기 손절을 잡고 진행을 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리스크도 시총이 지금 많이 올라서 지금 4,700억 정도 되는데, 뜨기 전에 이 구간에서는 뭐 한 2,000억대 3,000억대 잡코인이죠. 그리고 최근에 메탈이라든지 어제 스팀 같은 경우에도 많이 올랐죠. 근데 스팀도 보시면은 이렇게 올랐는데도 아직 시총이 2,700억대. 그러니까 지금 펌핑 나오는 이 잡코인들을 이렇게 쭉 보고 있으면은, 지금은 잡코들이 먼저 펌핑 한 바퀴씩 주는 모양새가 이제 보이거든요. 왜냐면은 비트가 막 올라가면은 도미넌스 영향도 있고, 또 비트가 올라갈 때 메이저들도 좀 어느 정도 따라가는 애들이 나와주고 해야 되기 때문에 잡코가 그 안에서는 좀 살아남을 수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같이 비트가 쉬어가는 구간, 메이저 애들이 쉬어가는 구간에 잡코인들이 느닷없이, 특히나 이제 김치 코인들 위주로 지금 펌핑이 나오고 있는 거고, 어쨌거나 저는 22년 이제 4월달 좀 있으면 이제 다 끝났는데,
이 22년 중으로 모든 코인들이 또 크게 펌핑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그림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펌핑 막 나온 애들, 이런 애들은 이제 이런 그림이 나오겠죠. 이제 쭉 주고 내리는 그림, 이런 게 이제 나올 수가 있는데, 아직 이렇게 쭉 안 쏜 애들은 충분히 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어제도 이오스를 예를 들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오스 주봉을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바닥이라는 거예요. 어차피 이 밑으로 더 떨어질 수는 없고, 올라가면 최소 이런 식의 반등이 나올 텐데, 이런 식의 반등 나면 최소 5,000원짜리거든요. 못 가도 이제 4,900원, 5,000원짜리는 진짜 못 가도 그 정도는 갈 텐데, 전혀 매수를 두려워할 필요는 없겠다. 이오스가 지금 엄청나게 떨어질 만큼 떨어져서, 지금 엄청나게 떨어져서 바닥에서 이제 추세를 돌리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저는 이오스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충분히 어느 정도 사놓고 기다리다 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다. 길게 보면 6,000원, 8,000원 자리도 한번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오스뿐만이 아니라 다른 코인들을 이렇게 쭉 보면은 뭐 테조스도 마찬가지고 바닥이라는 거죠. 바닥.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있나? 더 이상 빠질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특히나 1인치 같은 애들도 한 번을 쏜 적이 없죠. 이런 애들이 한 번 쏠 수 있다. 그리고 얘도 지금 바닥에서 계속 이렇게 양봉으로 거래량 들어와주고 올렸다 내리고 이렇게 하면서 단기 물량 애들을 좀 빼는 식으로 매집을 한 다음에 준비운동 한 바퀴 돌리고 이렇게 갈 수도 있다. 1인치 같은 거 한 번도 안 쏜 애들 있죠. 얘네들이 한번 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이 다 보이거든요 지금. 그래서 저도 세럼이 안 끝났다라는 거예요. 이 세럼 차트 보시면은 바닥입니다. 지금도 여기 부근이잖아요. 지금 여기 부근 거래량 이렇게 들어왔고, 그러면 아마 다음 비트 파동, 지금은 비트가 힘을 못 쓰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비트도 이렇게 뭐 내리다가 이렇게 가겠죠. 그럼 이 친구도 쭉 한번 올려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힘주고 좀 빠졌다가 요런 식으로 갈 수도 있는 거다. 아마 모든 코인들이 강력하게 좀 펌핑을 줄 수 있는 기간이 돌아가면서 이제 22년도에 나올 수 있다. 자,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오스 같은 거 뭐 지금 조금 빠진다고 해서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고, 빠져봐야 여기거든요. 여기 빠져봐야 2,800원, 많이 빠져봐야 2,800원 이 정도 빠지는 건데, 이런 식으로 찍고 이렇게 갈 수 있다. 이오스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 세럼도 말씀드렸죠. 세타. 자, 세타 같은 경우에도 어제도 말씀드렸죠. 가면은 당연히 세타 간다. 이 친구들 세타 형제들 충분히 갈 수 있다. 어제 세타도 4,140원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식으로 4,870원까지 펌핑 나오고 지금 뭐 살짝 빠지기는 하지만, 이 친구도 결국에는 여기 5,000원을 지금 계속 노크를 하는 거예요. 뚜드리려고. 여기 막혔죠. 다음에는 뚫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자, 아르고 눌렸죠. 아르고도 어제 304원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314원. 흐름이 좋아요. 그러니까 비트 빠지는데도 안 빠졌어요. 그러면은 이 아르고라는 친구는 충분히 이런 거 이런 꼬리 무빙 있죠. 꼬리 무빙, 얼마 전에 나왔던 꼬리 무빙을 한번, 지금 꼬리 한번 이거 400원 이상까지 한번 찍고 내려올 수 있다. 그래서 이 친구도 지금 뭔가 좀 발사를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좀 보이죠. 살짝 이제 턴하면서 한번 찍고 이런 식의 무빙 충분히 나올 수 있겠다. 자, 그리고 스트라티스 눌려가지고 뭔가 좀 한번 해보려고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다. 자, 스트라티스도 어제 1390원에 말씀드렸는데, 자, 오늘 13시, 오늘 1시 기점으로 해가지고 1670원까지 펌핑이 나왔죠. 자, 이게 이런 식으로 잡코인들 위주로 지금 펌핑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잡코인들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런 구간에서 사놨다라고 하면은 매도를 그냥 이런 구간, 요 꼬리 대충 이 직전 꼬리들 있죠. 이런 구간에 매도를 그냥 걸어놔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매도 못해요. 도로 제자리 돌아오기 때문에 그냥 사면은 걸어놔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비단 이런 잡코인 뿐만이 아니라 메이저 코인을 사든지 비트코인을 사더라도 걸어 놓으면은 알아서 체결되고, 왜냐면 비트코인이 24시간 코인 시장 돌아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때 펌핑 나왔다가 아침에 제자리 가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매도를 항상 윌 라인 때에 구간을 좀 나눠서 분할로 어느 정도 걸어두는 게 좋겠죠. 나는 1,700원을 갈 것 같다 그래서 1,700원에 예를 들어서 매도를 걸어놓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매도가 안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최소 여기까지는 가겠지, 직전 꼬리 여기까지는 가겠지, 이런 생각을 하고 나서 이제 1,550원대부터 이제 1,600, 1,650, 뭐 1,700 라인까지 이렇게 매도를 예를 들어서 구간으로 잡아서 이렇게 넣어놓게 되면은 쭉 매도 체결되고 내려온다. 자,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저희가 얼마 전에 추천드렸던 바로 스팀 달러가 보시면은, 자, 스팀 달러도 이렇게 눌림목 주고 쭉 펌핑 주고 도로 내려가죠. 충분히 이런 잡코인들 한 번씩 주고 내리는 이런 무빙이 지속적으로 나오면서, 저는 요런 거 이제 업비트에서 계속 해먹는 게 아닌가, 돌려가면서 쌀 때 샀다가 한 번 주고 먹고 빠지고 요런 식의 무빙을 계속 쳐주는 것 같은데,
일단 저희도 이제 스팀 달러로 수익을 좀 잘 봤죠. 자, 이런 식으로 좀 급등 쳤을 때 전량 수익 실현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자, 수익 인증 이런 식으로 특히나 요분 같은 경우에는 218만원 스팀 달러로 많이 들어가셨네요. 1700 정도 들어가서 14% 정도 먹고 수익을 축하드립니다. 저희가 이런 적절한 코인들, 단기 코인들도 싹 다 잡아드리면서 이제 수익을 어느 정도 만들어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의 수익 챙겨가실 분들은 하단 전화번호 010-2309-2636 이쪽으로 성함만 문자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딱딱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앵커도 100원을 넘겨주면서 저희가 이제 가지고 있는 물량들을 다 수익 실현을 했죠. 앵커도 제가 영상에서 계속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아직 펌핑 안 준 잡코인들 충분히 지금 펌핑이 나올 수 있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밀크도 뭐 잠깐 이제 펌핑을 줬지만은 지금 아크 같은 것도 수급이 들어오고 있고, 모스코인 이런 것도 한번 펌핑 줄만 하죠. 메타디움, 무비블록도 지금 자리 지켜주면은 들어올린 게 있기 때문에 옆으로 기다가 한 파 더 쏠 수 있습니다. 무비블록. 시아코인도 지금 한번 갈 때 됐죠. 이거 아르고도 갈 때 됐고, 캐리풀 프로토콜도 한번 조금 갈 때가 됐는데 아직 움직임은 없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휴먼스케이프를 좀 무빙을 우리가 분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휴먼스케이프는 이제 카카오에서 인수에 대해서 정해진 바가 없다 이렇게 좀 정정 보도를 내면서 가격이 좀 빠지고는 있지만은, 저는 이 휴먼스케이프하고 보라코인 있죠. 특히나 이 보라코인의 일봉을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바닥을 좀 돌리려는 무빙이 지금 살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카카오 게임즈가 뒤에 있고 계속해서 신작 게임들이 나오고 있고, 지금 보라 통합 솔루션까지 만들어서 보라를 통한 NFT 구입이라든지 보라 생태계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카카오 게임즈에서 밀어붙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빠지는 구간마다 반등이 이렇게 터졌듯이 지금도 이 정도 빠졌으면은 충분히 여기서 이제 여기를 이제 바닥점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1000원대 라인을 이제 지지를 하면서 충분히 여기를 한번 이제 터치를 하겠죠. 여기 터치하고 그 다음 파동 때 뚫어낸다던가 요런 식의 무빙을 충분히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충분히 1600, 1800 라인까지도 가능한데, 그 이유는 보라가 지금 계속해서 해외 거래소 상장을 하고 있고 아마 조만간에 바이낸스라든지 이런 대형 거래소의 상장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면 지금 위믹스도 계속 상장하고 있듯이 이 보라도 한번 이제는 이 정도 라인에서 주봉상으로 여기 보시면 양봉이 2주간 보통 이렇게 들어왔거든요. 3주에서 2주 정도. 그렇게 앞으로 한 1, 2, 3주 정도는 충분히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 휴먼스케이프도 어쨌든 지금 최대 주주가 카카오이면서 국내 코인들 중에서 보라코인이나 휴먼스케이프 같은 경우에는 진짜 기술력이 어느 정도 있는 회사고, 카카오가 눈독을 들이고 있을 만큼 지금 글로벌 진출까지 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휴먼스케이프도 충분히 바이낸스 상장할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휴먼스케이프가 지금 계속적으로 뚫지 못하는 이 520원대를 아마 이제 돌파를 하러 갈 텐데, 지금 보시면 빠지는 그림이 이때랑 비슷합니다. 이런 식으로 빠져놓게 되면은 400원 한번 깰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내리면은 400원 깨고 옆으로 기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런 자리에서 충분히 우리가 매매가 가능하다. 이렇게 1터치, 2터치 해주고 3터치 해주고 4터치 때 뚫어내는 이런 그림 충분히 나올 수가 있습니다. 휴먼스케이프. 그리고 주봉상으로도 음봉으로 이렇게 끝나는 게 물론 안 좋은 그림이기는 하지만, 이 음봉 추세가 끝나고 이렇게 옆으로 길 때 충분히 매매가 가능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럼 다시 이런 식으로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보시면 폴리곤도 그동안에 너무 안 움직였는데 오늘 한 4.6% 정도 올라주면서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폴리곤도 이제는 좀 바닥을 끝낸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보시는 거는 아발란체의 해외 차트 일봉입니다. 이 아발란체도 지금 같은 자리, 많이 빠진 자리 이후에 항상 어느 정도 반등이 터져줬기 때문에, 그리고 이 아발란체라는 코인은 차트 자체가 무너뜨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이런 구간, 물론 살짝 더 빠질 수는 있죠. 요 라인까지, 여기 직전 저점 라인까지 $70까지 좀 뺄 수는 있겠지만은 충분히 지금 저점권이다. 이런 구간에서 우리가 이제 아발란체를 사두게 되면은 향후에 이 정도 급의 어떤 좀 강력한 상승을 먹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스팀도 21일 어제죠. 강력하게 71%를 올린 다음에 지금 10%밖에 안 빠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 스팀 같은 코인도 2차 파동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메탈 무빙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메탈도 이 당시에 올리고 안 빠지니까 또 올리고 안 빠지니까 또 올리고 요런 식으로 3파동 주고 제자리 가고 있죠. 지금 제자리 가고 있죠. 그러면은 스팀 같은 경우에도
이 자리에서 어느 정도 안 빠지고 지지해주면은 충분히 이 파동, 지금 시총이 2790억이죠. 그러니까 웬만큼 한 20-30% 오르면은 힘이 약할 수 있어요. 근데 어제 하루 동안 70%다. 이거는 상당히 세게 들어온 겁니다. 그러면은 이거 한 파동으로 안 끝날 수도 있어요. 여기서 올리고 원래는 이렇게 갔어야죠. 이렇게 안 간다? 여기서 지지하면은, 여기 지지하면은 이거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고, 근데 만약에 지금 매수했다 그러면은 이 저점 깨면은 그냥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은 쭉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손절 짧게 잡고 해야 됩니다. 이런 매매 여기서 들어갈 때는. 그리고 소액으로만 하시는 게 좋겠죠. 요런 식의 무빙도 충분히 나올 수가 있거든요. 자, 그리고 댓글을 남겨주신 이제 IM 잭슨님은 아이오타가 진입각이 아니냐, 스트라티스 수익 너무 달달했습니다. 아, 예, 축하드리고요. 둘러보다 아이오타 진입각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물론 아이오타도 충분히 진입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지금 충분히 빠진 자리고 저점 자리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이오타가 지금 시총이 잡주가 아니죠. 2.3조 정도 되는 나름 이제 사물 인터넷 관련 코인이고 기술력이 있는 코인이기 때문에 다만 조금 시간은 걸릴 수 있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지만은 충분히 뭐 저점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매수하는 거는 뭐 나쁘지 않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제 태훈님하고 드윈님께서 이런 식으로 엔진 코인을 봐달라고 하셨는데, 엔진 코인은 역시나 가벼운 코인은 아닙니다. 지금 1.6조 게임 코인이고 메타버스 쪽이랑 엮여서 이제 샌드박스라든지 디센트럴랜드 이런 친구들이랑 좀 같이 움직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는 충분히 나쁘지 않다. 여기 최근에 이렇게 이제 거래량 들어오면서 쭉쭉 올렸다가 좀 빠진 거는 당연히 비트가 빠지니까 좀 빠진 거지만, 엔진 코인도 충분히 저는 상승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주요 뉴스를 살펴보면은 일단은 전문가들이 이제 설문조사를 좀 했는데, 핀테크 회사 파인더라는 곳에서 비트코인 가격 예측 보고서에서 암호화폐 전문가 35명이 이더리움이 올해는 비트코인보다 더 많이 올라갈 것이다 요렇게 전망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전문가들의 87%가 이더리움이 가장 상승을 많이 할 것이고 71%는 비트, 그 다음이 솔라나, 그 다음이 아발란체, 그 다음이 테라 요렇게 선택을 했다라고 하고, 이들은 이제 비트코인의 연말 가격을 65,000달러로 조정을 이제 했다, 예상을 한다라는 것이죠. 65,000이면은 전고를 못 뚫고 한 뭐 요 정도까지 간다, 요렇게 예측을 하고 한다는 건데, 이더리움의 상승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연히 저도 충분히 뭐 상승률 자체가, 물론 비트코인보다 시총이 낮기 때문에 비트가 10% 올라갈 때 이더리움은 15%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는 거죠. 몸무게가 좀 더 가벼우니까. 근데 이제 차트적으로 봐도, 이 주봉 차트를 봐도 이더리움의 차트는 계속해서 이 저점을 좀 무너뜨리지 않고 뭔가 좀 올려치는 힘이 좀 더 강하지 않나, 비트코인보다 올려치는 힘이 좀 더 강하다라는 거를 우리가 이제 주봉 차트에서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자동차 샵에서도 이더리움으로 이제 중고차를 샀다 요런 또 뉴스도 있고, 그리고 모건 스탠리에서도 암호화폐가 통화로서 더 널리 사용될 수 있다 요런 얘기를 지금 했죠. 특히나 이 암호화폐 네트워크를 이용할 때 거래 수수료가 0에 가깝기 때문에 소액 결제에 더 실용적일 수 있다. 그리고 이미 NFT를 사는데 이더리움의 경우 실제로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고 있죠. 그리고 많은 브랜드들이 메타버스 가상세계에서 광고 마케팅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얼마 전에 삼성전자도 디센트럴랜드에 가상 샵을 오픈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기업들이 암호화폐를 다양한 마케팅 수단 및 결제 방식으로 이미 사용을 하고 있고, 앞으로 그거는 더 늘어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이제 마이클 세일러 같은 경우에는 우리 회사에 투자하는 게 비트코인 현물 ETF에 투자하는 거다 이런 식의 또 자신감이 있는 발언을 했습니다. 사실상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이미 어마어마한 물량, 거의 7조에 가까운 비트코인을 현재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비트코인이랑 거의 그냥 한 배를 같이 탔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리고 멕시코의 축구팀 티그레스 같은 경우에도 경기 티켓을 비트코인으로 결제하는 거를 시작했다라고 하고, 요즘에 또 워낙 비트코인 관련 환경 문제를 많이 또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특히나 이 알고랜드 같은 경우에는 탄소 배출량을 상쇄시키는 자동화 스마트 컨트랙트를 좀 구현하겠다 요러면서 또 친환경적인 네트워크 형성의 길을 가겠다 요런 얘기를 했죠. 굉장히 좋은 얘기죠. 그리고 페이코인 같은 경우에도 3번이나 문을 두드린 끝에 가상자산 사업자를 승인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저 뉴스가 뜨면서 이제 페이코인 같은 경우에 일시적인 펌핑에 나왔다가 지금 제자리로 갔지만은, 페이코인 같은 경우에도 계속적으로 지금 일을 열심히 하고 있고, 또 워낙 또 저점권이기 때문에 이제 요 정도의 펌핑들이 계속 있다가 이제 찐으로 갔듯이 지금 구간도 펌핑
빅 몇 번 나왔다가 찐으로 한번 갈 수 있는 그런 그림을 그려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오늘 나스닥 무빙이 굉장히 중요하겠다. 개인적으로 시작하자마자 그냥 불반등 주면서 위로 갔으면 좋겠지만은 아래로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고, 만약에 오늘 그냥 음봉으로 끝난다고 해도 물론 그거는 좋은 그림은 아닙니다. 그 장 열릴 때 음봉 시작해서 반등 쳐주면서 가는 게 제일 좋은 그림인데, 그게 안 나온다라고 하면 바로 이런 그림 비슷하게 되겠죠. 아래 꼬리 달면서 쭉 쳐올리는 그림, 이게 좀 좋은 그림이지만 그게 안 나오고 음봉으로 봉이 마무리된다라고 해도 충분히 반등은 나올 수 있고, 이미 파월이 얘기한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은 많이 반영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나스닥도 여기서부터 이렇게 빠진 거거든요. 나스닥 차트도 충분히 W 패턴을 그리면서 올라갈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비트코인도 충분히 조만간에 반등이 나올 수 있다. 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심 이 방송을 찍는 이 기간 내에도 어떤 의미 있는 시간봉으로 강력한 양봉 출현이라든지 이런 게 나오기를 좀 희망을 했었지만 아직까지는 조금 빠지는 분위기로 가고 있죠. 아마 나스닥 본장 열리면서 변동성이 상당히 좀 심해질 수 있고, 어쨌거나 올려놓고 빼는 거기 때문에 많이 빼는 것 같아도 결과적으로 저점을 높여가는 그림이 나올 수도 있다. 충분히 이런 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비트코인은 이제 시작입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18년도에 있었던 그런 하락장의 분위기랑 뭔가 좀 비슷한 게 아니냐, 비트코인이 더 떨어질 수도 있는 게 아니냐, 이런 걱정들을 하시지만은 그때랑 지금은 시장의 상황이 굉장히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때는 엘살바도르가 법정 화폐로 이미 비트코인을 채택했고, 지금 미국에서는 현물 ETF 승인, 그리고 선물 ETF를 승인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좀 이따가 현물 ETF도 승인하는 거죠. 원래 금 같은 경우에도 원래 선물 ETF 먼저 했고 그 다음에 현물 ETF 하는 거 원래 순서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펀드 투자자, 기관 투자자,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전부 이 암호화폐, 크립토 이 시장에 대한 관심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특히나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면서 이런 전쟁 상황, 위기 상황에서 내 재산을 지켜줄 수 있고, 내가 이제 유일하게 은행까지 셧다운되는 상황에서 내 재산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비트코인이라는 걸 알게 됐을 때, 그리고 이제 계속적으로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는 측면을 봐도 이 비트코인의 위상이 과거와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스닥의 차트,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나스닥 차트랑 똑같이 움직이고 있는데, 이 나스닥도 이제는 쌍바닥을 찍고, 여기 보시면 쌍바닥 찍고 이렇게 올라갔고, 여기도 쌍바닥 찍고 올라갔고, 이때는 이제 외바닥으로 쳐 올렸고, 어쨌거나 나스닥은 불패를 해온 시장이고, 그 나스닥과 같이 간다라고 했을 때 충분히 쌍바닥 찍고 올리는 그림을 예상할 수 있고, 이 뒤에는 또 기업들의 실적이 뒷받침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역대급 지금 어닝 서프라이즈를 터뜨렸고, 또 미국의 기업들이 그렇게 만만한 회사들이 아니죠. 쉽게 무너질 회사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서 좀 더 희망 회로를 굴려보자면은, 저는 이 음봉 자체에 생긴 게 지금 이 음봉이랑 좀 상당히 좀 그림이 좀 비슷한 느낌이 듭니다. 여기서 하락 주고 어느 정도 주다가 음봉 나오고 그 다음에 미친듯이 올렸거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의 10,000불에 가까운 올려치기를 이제 보여줬기 때문에, 이거 나스닥 만약에 불반등을 한다, 왜냐면 이제 악재가 나올 게 다 나왔거든요 지금. 물론 애플 실적이 좀 안 좋게 나올 수도 있겠지만은 어쨌든 애플은 애플입니다. 전 세계의 1등 기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죽을 수도 없고, 또 넷플릭스가 죽지만 애플 TV라는 게 또 나왔거든요. 그리고 이 구간에서도 마찬가지죠. 어느 정도 올려주고 뺐다가 불반등이 나왔어요. 올려주고 뺐다가 불반등, 올려주고 뺐다가 불반등, 올려주고 뺐다가 불반등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빨리 꺼져요. 왜냐면 급등 좋기 때문에 급락 한번 주고, 이런 식으로 급락 한번 주고, 급락 한번 주고, 야금야금 올라가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한번 그 미친 반등장이 터지는 그림도 우리가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거든요. 그랬을 때 46K는 찍는 반등이 나오는 건데, 일단 그런 그림도 충분히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비트코인은 워낙 지금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잡아 흔들고 이 정도로 또 내리꽂았다? 그러면은 이 이상으로 올려치는 V자 반등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이 비트코인 인간 나이로 따지면은 20, 30대밖에 안 됐다. 더 가야 됩니다. 이거 지금 비트코인 이런 식으로 여기 먹고 여기 뚫어내면서 이런 식으로 가줘야 됩니다. 23년, 24년까지. 그 다음에 좀 이렇게 내려올 수는 있어도. 자, 그래서 너무 조급해할
걱정할 필요도 없고 결국에는 이제 올라갈 건데 조금 이제 바닥에서 흔들기 구간이 나오고 있다. 그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걱정하지 마시고, 그리고 포인트가 있죠. 항상 금요일에 올려치면서 종가 마감하면은 주말에 또 알트 불장이 올 수가 있다. 그리고 지금 바닥권에서 그동안에 안 올라오던 폴리곤 같은 애들, 요런 애들 또 올라오는 거를 봤을 때 그렇게 뭐 나쁘지만은 않는 게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오늘 저녁 나스닥 무빙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면 좀 더 편하게 영상 감상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좀 더 좋은 정보를 가지고 주말에도 특이사항 발생 시 바로 또 영상 찍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코인 타임즈였습니다.